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3페이지죠. 12운성과 성격 알아보기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13페이지에 교과서 13페이지 식간 이야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 테이프, 이 비디오 영상 외에 다시 그 식간론 영상을 만들 때 이 부분이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빼고 바로 53페이지에 12운성과 성격 알아보기 한번 해도록 하죠. 자, 책을 한번 펴주십시오. 자, 요 12운성과 성격 알아보기 요거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공부하시고 난 뒤에는 바로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운성이고, 요거는 배워서 또 적용을 시켜보면 이상하게 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 갑신년, 병호월, 그 다음에 갑자일, 정축, 시에 만약에 태어났다. 실제 이제 이런 사주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무 때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표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 그 북극성 역학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쉽게 되어 있고, 회원들께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딱 넣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딱 버튼 두드리고 인쇄만 눌리면 여기 12운성과 육신, 그다음에 대운, 아니면 1년운, 월운 다 찾아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그 일간을 가지고 도표를 하나하나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우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갑 모든 도표는 일간을 중심으로 찾습니다. 자, 갑에서부터 시를 찾으니까 12운성이 절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또 찾으니까 사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또 찾으니까 목욕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 딱 찾으니까 관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사주에 4개의 12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4개의 12운성들이 똑같이 같은 게 절이면 절절절절 해가지고 절로 다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면 사사사 해가지고 사로 다 나타나든지 하면 이 12운성은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요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각각 다른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여기 12운성 해봤자 그야말로 12운성에서 12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2개가 찾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똑같은 게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2운성 12개를 다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뭐 많아봤자 12개밖에 없으니까 이 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산은 어떻고, 목욕은 어떻고, 관대는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다 익혀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많은 게 나타나더라도 결국 12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 중에서 제일 참 중요한 자리가 있죠. 어떤 자리일까요? 이 12개가 각각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태어난 월, 요 밑에 월지라 그랬죠, 그죠? 요 월지에 있는 요 12운성과 그 다음에 태어난 일, 요거는 자기 밑에 있는 거니까 태어난 일지죠. 일지에 있는 요 두 자리 12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2개가 합해가지고 거의 한 80%, 70에서 80% 정도의 힘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시, 요게 한 10%밖에, 태어난 년 이게 10%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가 한 10% 정도 힘을 가집니다. 자, 12운성은 또 좋은 게 있고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요. 자, 근데 좋은 게 태어난 월지라든지 태어난 일지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좋은 12운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비록 나쁜 거는 나쁜 게 이런 데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밖에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거꾸로 좋은 게 여기에 나타나 있고 나쁜 게 여기에 두 개가 나타나 있으면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12운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에서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려고 그러면 둘 다 좋든지 나쁘려고 그러면 둘 다 나쁘면 되는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거는 경험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12운성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한 100명 정도만 보다 보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믹스가 돼가지고 이런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 일단 저희들은 요거 하나하나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운성은 뭘 보느냐? 뭘 보느냐? 간단하죠.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빨리 알아맞추는 거는 12운성이 어떤 이론보다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운성만 잘 익혀도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남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이런 성격이다. 아니면 굉장히 여리고 약하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성격이다. 아니면 뭔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지 뜻대로 하려는 이런 사람이다. 아니면 되게 너무 약해가지고 남들한테 까딱 잘못하면 속을 이런 성격이다 하는 걸 요 12운성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운성은 총 12개로 나눠졌다 그랬죠. 자, 12개가 뭔가를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노트에 같이 한번 그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그리고 시계 자르듯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하나, 여기서 여기 하나. 그다음에 중간에 칸을 두 개를 이렇게 지릅니다. 그래서 12개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노트에 크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밑에 자, 요 부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밑에 딱 중간 요 옆에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장생 요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장생이라고. 자,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목욕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 옆에 관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걸록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왕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새, 병, 사, 묘, 절, 태, 양.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다 화면에 나왔습니까? 자, 요 위에서 딱 중간을 그어서 그 옆에 약간 삐낀 부분에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새,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4개, 12개를 적어 보십시오. 자, 이제 다 적으셨으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장생, 목욕, 관대 3개 빨간 볼펜으로 줄을 꺼주십시오. 걸록, 제왕, 새 빨간 볼펜으로 줄을 꺼주십시오. 병사묘 꺼주시고 절태양 꺼주십시오. 자, 이렇게 일단 12운성이 12개라 그래도 4개로 저희들이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장생이 뭔가? 참 간단하죠. 이 12운성은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생이 뭔가, 목욕이 뭔가 이걸 갖다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고 시집장가가고 늙고 병들어가지고 다시 죽고 잉태되어서 또 태어나는 이런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12운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생이 뭔가 목욕이 뭔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생은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있죠. 갓
태어난 아기예요. 포대기에 금방 태어난 아기, 그걸 장생이라 그럽니다. 엄마 젖을 먹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시기, 착하고 착한 그 시기, 그걸 장생이래요. 그래 장생의 별명이 포대기 아기죠, 그죠? 예, 그래서 포대기 아기 요 시기를 장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목욕 이거는 어떤 시기관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여기 놔두면 저기 가버려요. 저기 놔두면 여기 가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모조리 입에다가 넣죠. 저도 우리 집 애가 정신없습니다. 요거 놔두면 저로 가고 저거 놔두면 여기로 가고 그 시기가 바로 목욕이죠. 장난감을 아침에 사주면 한 몇 시간 있으면 그거 싫다 그래요. 또 다른 거 사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점심때 사주면 또 그거 싫다 그러고 다른 거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건 자기가 호기심이 나는 거는 뭐든 다 하고 싶어 하는 그 시기. 요게 인생으로 따지면 4살 내지 5살 그 시기죠. 그래서 이 목욕의 별명이 천방지축입니다. 철없는 아기 시기죠. 천방지축의 시기가 바로 목욕이다. 자, 그 다음 관대 이거는 사춘기죠. 이제 나이로 따지면 14살, 15살, 17, 이렇게 이제 사춘기 정도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3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한 1, 2학년 그 정도 시기죠. 그래서 요거는 관대는 사춘기 시기를 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생 내가 태어나가지고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사춘기까지 갔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 일생을 따지면 점점점 내가 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강이다 이렇게 합니다. 강, 예,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점 강해진다 해가지고 강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 근록은 내가 이제 대학도 마치고 군대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근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이제 27, 8 정도 되죠. 남자 나이로 따지면. 그래서 사회 초년생,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기가 바로 근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 정도가 근록이다. 자, 제왕은 몽관이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저처럼 이제 한 40살 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전수전 겪었죠. 또 한 가지 일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능수능란하죠. 뭐든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자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능수능란한 그 시기가 바로 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새는 내가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년퇴직을 노쇠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노쇠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한 시기죠. 예, 자, 요게 이제 노쇠. 자, 나도 늙었다 그게. 노쇠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 자, 요거는 뭔가니 가장 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근록 제왕세는 내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니까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병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몸도 약해지고 아침마다 등산을 하지만 산을 막 갔다 오고 뭐 몸에 좋다는 거 자꾸 먹고 또 힘든 일을 안 하는데도 점점점 내가 몸이 병 들어오죠. 허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쑤시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 가지 또 성인병으로 해가지고 내가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늙어가지고 점점 병이 든다 해가지고 병든 시기죠. 노쇠해지면서 병이 드는 시기예요. 자, 그다음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이거는 죽을 사자래요. 죽었다 아니고 죽음에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시기가 바로 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묘의는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 이제 실제 우리 사람을 따지면 무덤에 들어가고 나면 끝인데 역학은 멸이 없습니다. 불멸이 없고 계속 돌도록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이제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까? 저기 고려장이라는 거 있죠. 고려장. 자, 옛날에 그 고려장이 뭔가 하니 남아는 노모를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남아는 노모를 산에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그냥 버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운망을 지어가지고 노모를 더 모시고 그 다음에 밥상을 하나 탁 차려줍니다.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어머님 이거 드십시오. 그런데 이제 노모 입장에서는 이 밥상
밥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력이 없다 보니까 깊은 산중에서 다시 또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또 넘어가 내려가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자기 손주나 자식이 배를 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이 밥을 드시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고려장이다 이러는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 없었거든요. 예,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뭐 고려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러는데, 이 고려장이 일본, 제가 저번에 일본 영화를 보니까 일본에는 이런 풍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려장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요 시기가 바로 요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덤이다 그거예요. 예,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천막처럼 쳐진 이게 바로 무덤이다. 요게 바로 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절은 이제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몸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육신하고 정신이 분리가 돼가지고 혼만 있는 시기가 바로 절입니다. 제일 약하죠. 자, 굉장히 약한 시기가 절이죠. 자, 태는 내가 잉태가 됐어. 이제 핏덩어리로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만삭이 되죠. 만삭이 되어서 내가 내일 모레면 이제 태어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병사면은 내가 점점점 약해진다 해가지고 절태양은 내가 굉장히 약하다 해가지고 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장생목욕관대 점점점점 내가 날마다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졌다가 걸록재앙세 아주 왕성한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병들고 죽음에 임박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점점점 약해졌다가 아예 육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잉태, 핏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뱃속에 아기로서 만삭이 되는 게 굉장히 쇠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12운성을 만들었죠. 자,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왜? 우리 지구상 내지 모든 생명이 사실은 이 12운성의 그 힘의 배열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태어나서 점점 강해지다가 그다음 왕성해지다가 늙고 병들고 약해지다가 그다음에 다시 새롭게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처음에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 가내공업처럼 굉장히 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실패도 겪고 어려움도 겪다가 뭔가 한번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기업이 번창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점점점 쇠약해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거나 그러다 또 새로운 제2의 창업을 하게 되죠. 기업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물론 세월만 다르죠. 자,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식당을 열어가지고 1년 만에 식당이 그만뒀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당 열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 맛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걸록제왕 좀 팔린다고 해가지고 까불다가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실패를 해가지고 식당을 말아먹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이 12운성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죠. 자, 간단한 예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건도 전부 태어나가지고 이제 선전하고 광고해가지고 열심히 팔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한불간 물건이죠. 예, 그다음 구모델이 돼가지고 점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12운성은 계속 돌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사주에다가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또 사주 이 사람처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사주를 딱 보니까 사다 그거예요. 자, 사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늙고 병들어가지고 죽음에 임박한 게 사죠. 자, 그러면 특히 이 월지 이게 아까 힘이 자그만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지 이것도 우리가 한 40% 정도. 원래는 이게 한 40% 이게 한 30%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 40 하는데 딱 보니까 모든 사주의 중심은 자기 일간이거든요. 자, 일간의 힘을 보려니까 이 사람이 뭐 늙고 병 들어가지고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약하다 그거예요. 사는 상당히 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영이 일간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목욕이 뭡니까? 까불이죠. 애들 까불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천방지축 철딱선이 없는 까불이,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병들고 내일 모레 죽을,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 일간 입장에서는 둘 다 지금 상당히 약한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간이 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배우고 우선 이제 이걸 성격에 적용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주를 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4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4개가 있는데 요 일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일간에서부터 12운성을 이제 찾았는데 여기에 장생이 있다. 자, 장생이라는 거는 아까 뭐랬습니까? 착하고 착한 거죠. 아주 여리고 착하고 참 순진한 그런 시기가 장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장생이 있으면 성격이 참 좋아요. 특히 여자가 여기 장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남편한테 아주 순종적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주 말을 잘 듣고 착한, 그게 바로 이 장생이죠. 자, 두 번째, 장생이 일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태어난 일에 있어도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아주 고분고분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친구들이 많고 다른 사람이 많은 그런 착한 성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 목욕. 이거는 이제 4살 내지 5살 해가지고 천방지축이죠. 자, 어떤 사람 목욕이 여기 있어요. 특히 배우자 자리에 목이 있으면, 목욕이 까불이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목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처음에는 내 마누라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아가씨가 더 좋다 그거예요. 또 보니까 이 아가씨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총각 때나 아니면 처녀 때 자꾸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애인이 자주 바뀝니다. 결혼해가지고도 자꾸 애인이 바뀌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자주 바람난다 그러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목이 있으면 변덕이 심하고 변화가 많고 굴곡이 많아요. 철없는 애들처럼 이상하게 그런 걸 많이 까불게 되죠. 자, 목욕이 자기 월에 있다.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좀 지나친 거죠. 2개가 만약에 다 있다든지 하면, 이러면 이제 과거에 저희 회원 중에 3분이 계시는데,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팬티를 삽니다. 프레이보이 팬티라 해가지고 그거죠. 딱 달라붙는 팬티가 있는데, 그래 이거 팬티 아드님 주려고 그러시냐고 이제 그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큰애 말고 제일 큰애 주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 큰애가 그분 남편이거든요. 연세가 올해 한 50 몇 살 됐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 분이 이런 팬티 입냐 그러니까 목욕이 2개도 아니고 3개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멋들어진 거, 멋부리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 회원 중에서 아들 한 명이 이제 중학생인데 목욕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짧은 머리에다가 파마를 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들이가지고 그렇게 이제 멋을 부리고 이러죠. 여자가 목욕이 하나쯤 있으면 좋죠. 남자가 목욕이 있으면 너무 깔끔 들어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자, 목욕은 변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인생에서 굴곡과 변화들이 심하다. 자, 그런 사람들이 멋과 관계된 일을 하면 참 좋죠. 가령 여러분들 뭐 잘하는 패션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설계라든지 이런 멋과 관계된 일을 하면 크게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관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사춘기 시기에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용기 백배합니다. 그래서 관대는요, 자기가 좋으면 물불 안 가리고 화끈한 게 관대예요. 근데 자기가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하죠. 예, 그래서 이 감정이 좋고 나쁜 게 분명한 게 관대입니다. 자, 근데 관대가 약점이 있어요. 뭔가니 여러분들 사춘기 애들 보면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되게 좋아하죠. 예, 그래서 관대는 칭찬에 약합니다. 근데 관대 보고 네 나쁘다, 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 그 말 안 듣죠. 달라듭니다. 그래서 관대는 별명이 고집불통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여기에 관대가 한 개도 아니고 한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만 해도 골치 아픈데 두 개가 있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절대 남편한테 안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 기어이 또 이기는 게 관대예요. 그래서 한 번 싸움 해가지고 몇 달씩 가는 게 바로 이 관대다. 자,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사업이 있잖아요. 뭐 대학 교수님처럼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끝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그 정력을 끝까지 힘을 쓰는 이런 일들을 하면 그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대들이 완전히 무식하게 끝까지 하는 이런 사업에서 득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사장들 중에서 관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형사들이라든지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 끝까지 하죠.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 자, 그다음 근록, 이거는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건강한 거죠. 왕성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근록이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성하다 보니까 내 일주에서 떡 보면 근록 왕성하다 그거예요. 여기도 떡 보면 근록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아주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왕성한 사람들은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 아니? 인덕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덕이 없어요. 그래서 근록이 특히 월지에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덕이 없다. 어릴 때는 내 부모 덕이 없어요. 자라서는 여자 같으면 남편 덕이 없습니다. 남자 같으면 인덕이 없어요. 주변에 형제들도 다 내가 버려 먹여야 되고 형제들도 내가 다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근록은 아주 왕성하고 빈틈없고 주도 치밀하고 남한테 하나 10원짜리 하나 신세를 지지 않는 이런 면들은 아주 멋들어진데 인덕이 없는 거, 그리고 좀 뻣뻣한 거, 괜히 말하는 것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하나 허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왕 이거 능수능란한 게 제왕입니다.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 근록은 조금 뻣뻣한 면이 있는데 제왕은 이제 오반때만 걸 다 겪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이제 남들하고 잘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바로 제왕이죠. 자, 이 제왕은요, 제왕이 있는 사람들, 월지나 일지에 제왕이 있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요거는 거의 장생 있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게. 예, 그래, 제왕이 있는 사람들을 또 보면 꼭 장생 있는 사람처럼 아주 착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행동 같은 걸. 예, 근데 마음속에는 근록보다 더 내가 낸데 하는 그런 걸 가진 게 제왕이죠. 이 제왕도 성격 좋고 남한테 어지간해 가지고는 신세를 안 지고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또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록도 그러고 제왕도 그러고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그냥 막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기업하는 사람들 내지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보면 요 자리나 요 자리에 근록이나 제왕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 같은 경우는 내가 늙었다 그거에 자, 우리가 사람이 이제 늙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수그러들죠. 예, 아주 편안해지고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좋은 거로 따진다 그러면 장생하고 새가 최고로 좋아요. 여자 사주에 떡 봤는데 여기 장생 하나 딱 붙어 있고 여기 새 딱 붙어 있다. 성격은 이거다.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드님 사주를 딱 보는데 여기 관대, 예, 여기 또 관대. 그럼 아드님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고집이 대단하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는데
면을 볼 때 새라든지 장생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맞춰가면서 살게 됩니다. 특히 새는 남하는 노인하고 똑같아요. 잘 참습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자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표현하지 않는 게 또 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이제 내가 병들은 거죠. 자, 실제로 여기에 병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병들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병든 사람들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상적이죠. 그리고 남 어려운 거 보면 못 참습니다. 그리고 힘든 거 보면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연속 같은 거 보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게 이 병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요 자리든 병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인정스럽다. 그리고 굉장히 감상적이다. 그리고 먼 일을 하는데 막 남하고 막 크게 다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자, 실제로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병하고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제 병원의 간호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의사들이 보면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병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를 떡 언제 뭐 가시면 안 되겠지만 입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떡 보니까 간호사가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병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홍하고 나오죠. 이 환자들 마음을 참 잘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물어봐주고 하다못해 주사 놓을 때도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게 나와요. 왜? 자기가 그 아픈 걸 싫어하고 또 상대방이 이제 얼마나 아파할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관대 같은 경우에 관대에 있는 간호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사를 아픈 거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푹 찍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목욕 있는 간호사를 만나면 간호사복이 있고 입에다가 찌잡아본 것처럼 벌겋게 칠하면서 온갖 멋을 다 부리고 있고 걸록이라 제왕이 있는 간호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뻣뻣하죠. 뭔가를 지시를 하고 지만 안 들으면 인상 쓰고 그럽니다. 자, 장생이라든지 새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또 병 못지않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은 간호사라 그래도 사주, 십윤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자,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 계통으로 갔다. 잘하죠.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식당 일을 한다. 요리사로 갔다.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적성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죽음에 임박했다 그러는데 죽었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그 노래도 있습니다. 사회 찬미,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러죠. 그래서 사가 있는 사람들은 돈 꼭 벌어야겠다 이런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명예 이런 것보다는 종교, 철학 아니면 저희들 같은 이런 역학 이런데 아니면 사후세계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에 큰 스님들 보면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사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보면 대부분 다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사가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철학가, 대학교 철학가 교수님들 사가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연구하는 사람들 사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직업, 그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직업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아주 크게 대성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막 살벌한 장사 그런 세계에 가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경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조용히 사색하고 가르치고 글 쓰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이죠. 자, 그다음에 묘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고래장 이야기했죠. 자, 이 음막 떡치 놓고 거기다가 밥 한 그릇 넣고 내가 이거 다 먹고 나면 이제 죽는다 그거예요. 그럼 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살을 셀리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알뜰합니다. 그래서 이 묘는 이제 별명이 뭐 돈의 밥풀 내지 독수공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묘가 있으면 남편보다도 돈주머니가 더 좋다. 그다음에 남자가
묘가 있으면 꽁생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우리 회원 중에 이 묘가 남자가 3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인한테 경제권을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도 얼마에 샀는가를 갖다 다 적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잔돈까지 모조리 체크를 해가지고 쓰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묘는 여자가 1개쯤 있으면 알뜰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개 이상 된다든지 내지 남자가 뭐 2개 내지 3개 된다든지 하면 대개 공생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 이거는요. 이제 내가 완전히 정신과 육체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12연성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절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절이 있다. 배우자 자리에 약하다 그거예요. 자식 자리에 절이 있다. 자식 자리가 약하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태어난 아버지 자리에 절이 있다. 아버지 자리가 약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절은 약하고 약한 게 절이에요. 그래서 절은 또 변덕을 이야기합니다.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변덕이 또 절이죠. 자, 이 절이 있는 사람들이 이는 변화, 변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막 그 최첨단 이런 사업, 이런 일들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아요. 우리 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되게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기가 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지나 일지에 절 있는 사람들한테 3번만 부탁을 하게 되면 뭐든 다 들어주죠. 그래서 누가 뭐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게 또 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하고 태, 절은 혼만 있지만 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핏덩어리죠. 그래서 이 태도 약하고 약합니다. 이런 분들이 남들한테 잘 속죠. 특히 이 태는 임신한 여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임신한 여자들이 이성에 관해서 잘 압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서 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성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남자 같으면 여자들한테 잘 속습니다. 여자 같으면 남자들한테 잘 속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기가 얇고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자, 절이나 태는 이렇게 약한 면도 있지만 또 순종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이제 관청 사업으로 나가게 되면 꼿꼿하게 우사람 따르면서 열심히 또 하는 게 또 절태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기술이나 전문직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또 크게 출세할 수 있죠. 자, 양은 내가 이제 만삭이 됐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태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이나 태하고는 전혀 판이하죠.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래 양의 별명이 팔방미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12운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적성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분이 은행을 다닌다. 근데 그 사람 12운성이 묘가 있다.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죠. 왜? 돈을 지키는 게 묘니까. 그래서 묘가 있는 사람들이 은행 직원을 하면 참 좋은데 목욕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 직원을 한다든지 회사에 격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지 돈인지 나무 돈인지 다 써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의사다 아니면 전문직이다 그런 사람들이 근록이나 제왕이 있으면 그 일에 아주 그 충실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의사는 의사인데 근록이나 제왕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병원에 과장을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개인 병원을 차리려고 그러고, 절이나 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큰 병원에 직장생활 내지 월급쟁이로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절이나 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독립을 한다든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판판이 일이 그렇지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을 알았어요. 이제 그 손님들을 대하고 서비스하는 직업을 하는데 관대가 2개 있는 사람들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하고 싸워서 기어이 이기는 사람이 관대죠. 요거보다는 장생이라든지 쇠를 쓰면 더 좋죠. 자, 옷가게를 한다. 병을 쓰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점을 한다. 사가 있는 사람들이 서점을 하면 굉장히 대성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운성은 그 사람의 직업에도 응용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격에도 응용을 합니다. 자, 더 상세한 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책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책보다 더 상세한 거는 뭡니까? 직접 어떤 사람을 대해가지고 성격을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2운성을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고 뒤에 12운성하고 사조하고 응용을 하면서 희신은 어떻고 기신은 어떻고 또 12운성이 1년 후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응용을 하고 대운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응용하는가 이런 것도 뒤쪽 부분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자기 사주에 있는 12운성을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